안녕하세요, 현정입니다. 여러분 고민 많이 하시나요? 이렇게 쓸데없는 고민을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많이 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쓸모 있는 고민으로 만들어줄 생각의 힘을 길러주는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강상중님의 고민하는 힘인데요. 이 책은 사실 꽤 오래전에 나왔어요. 2009년에 나왔는데 2023년이 현재 25세를 찍은 책입니다.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고민하는 힘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정말 읽자마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만큼 좋았던 책입니다. 이 책은 한국 독자들에게라는 글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참으로 고민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고민의 원인은 끝도 없이 생겨납니다. 내일을 살아가기 위한 양식을 얻는 고민에서부터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둘러싼 고민까지 우리는 고민의 바닷속에서 일생을 보내야 하는 운명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민하는 힘은 고민이라는 키워드를 실마리로 삼아 고민하는 것이 살아가는 힘과 연계되는 회로를 나는 누구인가?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이란 무엇인가? 돈이 전부일까? 등 우리가 지닌 근본적 문제와 결부시켜 내 나름의 생각을 피력한 인생론 같은 수필입니다. 저는 사실 이 한국 독자들에게 이 부분부터 읽자마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민하는 것이 살아가는 힘과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적은 책이야 라는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라면 고민을 안 하고 살 수도 없는데 요즘 특히나 여러 가지 정보들,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많아지면서 인생에 선택지가 되게 많아졌죠. 이런 선택지가 많아지면서 고민할 수 있는 범위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의 바닷속에서 일생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이 작가의 말에 공감을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좀 하시나요? 고민이라는 게 바로 결론이 내려지는 고민이 있지만 답이 내려지지 않아서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 고민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에 담아두다가 어느 순간 내가 경험이 쌓이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쌓이고 그리고 깨달음들이 쌓이면서 그 고민의 답이 내려지는 순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것이 자기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기 철학이 쌓였을 때 살아가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결부지으면 바로 고민하는 것이 바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목차는 아까 앞에서도 살짝 나왔던 것처럼 나는 누구인가? 돈의 세계는 전부인가? 돈이 세계의 전부인가? 제대로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 청춘은 아름다운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가와 같이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혹은 살면서 한 번쯤은 스쳐 지나가면서 해봤을 그런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을 누구나 하지만 이런 고민을 누구나 철학으로 만들진 않아요. 고민을 철학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고민을 끈질기게 답을 내리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어렵고 귀찮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러한 고민을 끈질기게 나만의 답을 내려보고 살다가 그 답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맞이하면서 그때 나와 지금의 내가 생각이 달라졌구나, 내가 성숙했구나, 내가 더 넓어졌구나 라는 경험들이 쌓이면서 성숙해가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책 속에 나온 이야기들을 조금 소개하면서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1장 부분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성을 단단하게 만들고 벽을 높게 쌓으면 자기라는 것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게 하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또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자기의 성만을 만들려고 하면 자기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궁극적으로 말하면 자아라는 것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즉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만 나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고민의 답을 내리기 위해서 나만 중점적으로 생각하고서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만의 성이라는 거죠. 자기만의 성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타자를 안으로 들여보내지도 않고 나도 나가기가 겁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타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과 악이라는 것들이 있는 게 선이 있기 때문에 악이 있고 악이 있기 때문에 선이 있는 것처럼 나 또한 타자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높아지기만 할 뿐 넓어지거나 혹은 더 다양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점에서도 1대1 코칭을 할 때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나 그리고 내가 쓰고 있는 시간,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사회까지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는 이유도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속한 곳을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속한 곳에서 볼 때 또 내가 보던 시선이 아닌 다른 시선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패턴들이 보이거든요. 그런 패턴들을 발견해서 상호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매일 생각하지 않나요? 도대체 돈이란 뭘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러면서도 돈 때문에 마음을 잃지 않도록 윤리에 대해 고민하면서 자본의 논리 위를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 너무 평범할까요? 다만 서장에서 말한 것처럼 시대의 흐름 속에서 모든 가치가 변화하는데 돈만은 불변의 가치를 지닌 일종의 기호로서 계속 존재해온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돈은 경시하기 힘듭니다. 돈에 대한 철학을 자기가 어떻게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삶의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이라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 돈에만 집착하다 보면 내가 목표했던 돈을 이뤘을 때, 모았을 때 그 다음에 도대체 내가 뭐 하려고 했지? 라는 허무함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돈만 생각하느라 자기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 혹은 잃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잃은 경우도 너무 많은 거죠. 혹은 돈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정당하게 벌지 않았을 거야 라는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돈이라는 것을 나쁘다, 좋다라는 것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번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수정해 나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좋은 책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거든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은 쉽게 읽을 수 있으니까 돈에 대한 나의 철학의 균형을 찾고 싶다면 그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청춘이란 밝은 것만이 아니고 한꺼풀만 벗기면 죽음과 맞닿아 있는 잔혹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청춘이란 게 도대체 뭘까? 정말 아름답고 반짝이기만 할까? 아니면 너무 힘든 건 아닐까?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번 영상에서도 말을 했지만 저는 청춘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 청춘이 끝난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슷하게도 돈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은 돈이 전부인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청춘인 사람들은 이 청춘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고민하고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순간이 아름답다라고 느끼긴 어렵지만 그것을 지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청춘은 참 아름답지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청춘은 아름다워 눈부셔 라는 말들이 너무 많이 쓰이면서 과연 내 청춘은 왜 이렇게 어둡고 불행한 걸까? 라고 생각하는 청춘들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생각을 조금 바꿔보자고요. 나의 청춘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지만 언젠가 지나면 저렇게 아름다워 보이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건강에서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춘을 보내고 있는 분들, 힘든 분들에게는 내가 왜 청춘이 아름답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아니라 지금 내가 힘든 것은 당연한데 지나고 나면 아름다워질 이 청춘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라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글귀는 제일 마지막 장에 있는 글입니다. 그렇게 해도 고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고민을 인간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늙어서 최강을 지향하는 중년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나름대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적인 고민을 인간적으로 고민한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닐까. 고민이 과연 쓸모없는 것일까? 쓸데없는 것일까?
내가 쓸데없이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인간적으로 나의 고민을 더욱더 파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경험을 모두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2월 5일부터 지금의 세상에서 온라인으로 독서 모임을 열기로 했습니다. 고민하는 힘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 50분은 같이 지정된 곳까지 읽어보고 나머지 시간은 제가 정리한 그리고 책 속에서 이야기한 질문들을 각자에게 던지면서 각자의 고민에 답을 내려보는 철학을 쌓는 그런 시간, 내면의 힘을 키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서 모임 신청은요, 제가 댓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거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이 고민이 자신의 삶에 어떻게 자리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이 책과 함께 고민하는 힘, 살아가는 힘을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